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이죠? 네. 자, 첫 시간이라서 제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일단 2016년 네, 우리 경찰 문제는 이제 1회가 있고 이제 2회가 있어서 두 차례입니다. 경찰 1회하고 2차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2차까지 가야겠지만 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또 1차에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핵심을 좀 잘 짚어가지고 지금 별로 시간이 없어요.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고 2차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뭐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2차는 지금 뭐 여유가 있어요. 9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 충분히 좀 시간이 있지만 1차 준비하시면 이제 한 2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핵심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만 독해는 어쨌든 50이에요. 네. 독해 난이도는 뭐 상중하로 나누면 네, 상위 한 10%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40%는 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독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상 10% 정도가 이제 차지하는 거고, 그 외에 독해 외에 보시면은 뭐 문법이라든가 또 어휘라든가 네, 생활영어라든가. 근데 이게 경계가 없이 요즘에는 거의 섞여 있어요. 섞여서 문법이지만 독해랑 결합해서, 어휘지만 생활용어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건 사실 상 10%가 꼭 뭐 다 맞으면 좋겠지만 상위 10%를 갖다 맞으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공략을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단기간에 빨리 하셔야 될 분들은 중하를 충실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면 우리 얼마 정도 맞으면 돼요? 한 80에서 90점 맞으면 되잖아요. 네. 남학생들은 좀 여유 있게 네. 한 75에서 85 안에 들어가시면 거의 100% 합격이에요, 영어는. 네. 그래서 사실은 60에서 75 정도로 합격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다른 네 과목을 엄청 잘하셔가지고 메꿔서 합격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없어요. 다른 그 문제에 비해서, 다른 직렬에 비해서. 근데 여학생들은 조금 좀 부담이 되죠. 조금 뽑으니까 네, 남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학생들은 85에서 한 90 정도를 맞아줘야 편하게 이제 학교 라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잘 점수만 조정을 하시면은 다른 과목이 이게 떠받쳐 주면은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문법 같은 경우도 표준적인 게 나와요. 어휘도 마찬가지. 생활용어가 독자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이거랑 겹쳐가지고 나오거나 이거랑 겹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형태일 뿐이지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좀 핵심, 독해를 잘할 수 있고 독해 50%를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은 이 문법하고 어휘. 네, 이게 좀 잘 돼 있어야지 이 독해도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하고 어휘에 조금 좀 집중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1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단어가 나갑니다. 그래서 100개씩 나가고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고, 이미 이제 지난해 나간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다 암기가 되셨죠? 대답을 빨리 해야지. 지난번에 다 암기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셨고 하면은 한 3,000개 정도 들고, 최소한 3,000개, 핵심 3,000개 들고 들어가시면 거의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이제 적응을 하셔가지고 문법하고 어휘에 집중을 해서 독해를 끌어올리면서 한 75에서 85 정도, 단 여학생들은 85에서 한 90 정도를 맞아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풀이를 또 같이 병행을 하시면 더더욱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교재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 동사 문형이 있어요. 보셨죠? 네. 그래서 동사하고 문형인데 오늘 목표는 이 동사 파트를 한번 다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도 제가 좀 풀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1차 대비에 조금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죠? 핵심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또 그리고 문제 풀이 가서 또 문제 풀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편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오늘만큼 하루 종일 이제 영어가 있겠지만 집중해서 좀 보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예. 왜냐면 영어가 어렵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솔직히 쉽다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누가 시험에 임박할수록 점점 피치를 올려서 내 거로 만드느냐, 이게 핵심인 거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에 임박할수록 공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기운을 내가지고. 그런 분들이 거의 합격해요. 근데 시험에 임박할수록 아이고 다음에 보지 뭐 이러면은 이게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비록 2차 목표든 1차 목표든 목표는 있겠지만 일단 시험을 한번 보시면 정리가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시험장에 가서 보면 분위기도 느껴지고 아 시험 유형이 이렇구나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다 시험을 보셔야 될 거예요. 보시는데 보시기 전까지 이제 최고의 피치를 쭉 유지하면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한번 바닥을 짚고 딱 튀어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힘이 나죠? 1월 달이니까, 그쵸? 어때요, 우리 학생? 비가 온다고? 피곤하다고? 그 공부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데? 피곤하다는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동사 문형이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동사를 보시겠습니다. 네. 자, 동사를 보시면요. 일단 영어에서는 1차적으로 꼭 보셔야 될 게 문장 5형식입니다. 네. 문장 5형식을 우리가 제일 핵심으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라 하더라도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이 문장 5형식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문장 5형식 중요한 핵심인데 문장 5형식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주어하고 동사만 갖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주어하고 동사하고 주격보호만 가지고도 역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오는데 요 두 가지를 이제 1형식하고 2형식이라고 그러고 요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이 5가지 형식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형식으로 잘 문장을 짜낼 수 있고 어휘만 받쳐주면 다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아시겠죠? 예,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용어 정의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어거든요. subject. 그래서 주어인데요. 문장의 주인이에요. 영어가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면 꼭 주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단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래서 예외는 있습니다. 네,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주어가 없어도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 뭐 이랬을 때 보시면 창문 열어 이랬을 때 근데 보시면 open 있죠? 네, 주어가 없어요. 동사만 바로 있거든요. 이런 예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에서는 주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날이 비 올 것 같으네. 뭐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today를 이제 주어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날씨라든가 명암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비인칭 주어 있었어요. 그래서 날이 춥다. It is cold today.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it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cold가 주격보호인데요. 네, 이렇게 날씨를 가리키는 비인칭 주어, 특정인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비인칭 주어 is 쓰는 이유가 이 전부 다 영어가 뭐냐면 주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어에서의 핵심은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근데 주어 없어도 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령을 땐 주어가 없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동사 있거든요. 네.
of에서 동사인데요. 네, 동사는 보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주어가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움직이는 게 이제 동사인데요. 이 동사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시제는 뭐냐면 동사가 움직이는 걸 시간 속에 넣어놓은 게 시제인데요. 네, 보통 이제 주체가 알아서 지가 막 능동으로 움직여요. 그런 걸 이제 능동태 12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가 끌려가요. 주어가 막 능동으로 어떤 동작을 한 것이 아니라 끌려가면은 수동태 9시라고 하거든요. 네, 요걸 동사는 꼭 반영을 해야 돼요. 동사 혼자 떨러오는 건 아니고요. 동사는 꼭 시제. 왜냐하면 움직이면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네, 순수한 동사만 갖고는 허가인지 가능인지 능력인지 추측인지 이런 걸 설명 못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조동사입니다. 야, 너 가도 돼. You may go home. 이런 식으로 may를 활용하거든요.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그 동사 와서 조동사 와서 동사가 할 수 있는 어떤 뉘앙스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표준적인 게 보통 한 7개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라면 그거 안 하겠다. 내가 수험생이라면 뭐 하겠다. 이제 저도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너 아니잖아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5시제가 있는데요. 네, 이런 걸 저 동사가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사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주격보가 있습니다. subject complement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격보라는 게 뭐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주어는 이래.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뭐가 와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네, she is Jane. 네, 그녀는 제인이야. 여러분, she가 주어고요. is가 동사고요. jane이 주격보인데요. 이때 아시다시피 is가 이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she is만 딱 놓으면 그녀는 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jane이다 해서 이렇게 명사 와서 보충해줘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이게 주격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어는 그녀는 제인이야 이래도 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야, 그녀는 현명해. 그래서 주어 동사 있고 주격보 자리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이야. 근데 주어는 학생이야. 주어는 제인이야. 주어는 뭐야?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주어의 어떤 정체죠. 주어는 누구야 하면서 정체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현명해 하고 해서 성질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야, 그녀는 선명해. 그녀는 예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니까 특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리 이렇게 정체, 아, 주어는 누구야 하고 딱 정체를 설명해 줄 때는 명사 보호가 들어온 거고요. 아우, 그녀는 현명해. 그녀는 이뻐. 그녀는 부지런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어의 성격,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 형용사가 와서 주어를 보충해 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목적어가 있거든요. 목적어는 뭡니까? 라는 거죠. 네, 목적어는 주체가 움직여서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주체가 움직여서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like him. 나는 좋아해요. 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때 목적어는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실 때 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나는 좋아해. 그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She, 그녀는 loves me. 나를 사랑해. 나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힘이라든가 미라든가 그렇죠? 네. 그래서 동사 다음에 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해석하실 때 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보시면 목적격 보호가 있거든요. 네, object complement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인데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목적어가 이렇다. 이렇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목적격 보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목적격 보어는 혼자 올 수 없고요. 꼭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리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I found, 내가 알았다, 내가 발견했다, 그를 발견했다. 그러면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3형식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뭐냐면 brave, 용감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내가 알았다, 그를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그를 알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용감하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목적격 보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용어는 이래요. 물론 이제 목적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목적어로 딱 나를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셨지만 이 목적어 같은 경우는 간접 목적어가 있고요. 네, 직접 목적어도 물론 있습니다. 사형식이 간접하고 직접인데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I gave, 나는 주었습니다. him, 그에게 주었습니다. a book,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I가 주어고요. gave가 뭐뭐를 주다거든요. 근데 그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목적어지만 이때 힘은 여기서는 그를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렇게 사형식이 되면은요. 그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형식 동사에서는 앞에 있는 애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애를 직접 목적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간접하고 직접 목적어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를 이제 용어를 이제 우리가 쓰임새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적어 을이에요. 그런데 간접일 때는 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왜 5가지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해도 저 5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내가 이게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이지만 딱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어휘만 드립다 외워주시면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 이렇게 보셨고요. 왜 우리가 이 5가지가 이제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주어하고 동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God is. 네, 주어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완벽해요. 신은 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is 있지 않습니까? 네. 1인칭일 때 am, 2인칭일 때 are, 3인칭일 때 is, 네, 그 다음에 1인칭 복수일 때도 are, 2인칭 복수일 때도 are, 3인칭 복수일 때도 are 해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m, are, is 이게 이제 단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동사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요 6가지를 이제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비동사는 원래 뜻이 있다, 네, 존재하다, 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God is 이렇게 하시면은 신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있다인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신이 있어.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만 가지고 내가 충분히 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그 1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신은 있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거로 끝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그녀는 있어. 쉬지 하면 그녀는 있었는데 그녀는 있는데 있다는 존재하다가 아니라 그녀는 이래 하고 설명을 하고 싶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형식에서. 그래서 그녀는 beautiful, 이뻐. 그냥 있어 이게 아니라 이제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is가 이다라는 뜻이 되면서 보충되는 말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주격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주어하고 주격보호의 관계는 남이 아니에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라서 주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주격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또 I must read them. 난 학생이에요. 난 이에요.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에요 하고 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으면 여기처럼 난 학생이에요 하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호자래는 형용사가 오거나 조금 전에 보셨지만 명사가 와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 이때 she나 beautiful의 관계는 남에 대한 게 아니라 주어 자신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 형식하고 이 형식은 절대 남하고 관련이 없어요. 남하고 관련이 없고 주어가 존재하거나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1형식, 2형식이다 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동사 남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주어가 존재한다는 걸 표현해 줘. 그래서 이 동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동사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 자동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주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주어가 남의 관심을 가져요. 예, 그래서 3형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그들은요 play 경기를 합니다. baseball. 네, 그래서 보시면 야구를 경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1형식, 2형식과 3형식의 아주 극심한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베이스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전혀 다른 거예요. 남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경기를 합니다. 야구를 경기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움직이면서 타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라는 게 주어에 대한 설명하고 전혀 달라요. 주어랑 전혀 별개의 것이 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형식에 이제 목적어 하나만 써서 야, 그들이 야구를 해.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더 연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asked 물었습니다. me 나에게 물었습니다. a question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y가 주어, asked가 동사, me가 간접, question이 직접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목적어는 뭐뭐을 이래야 되는데 목적어를 이렇게 두 개 취하면은 네, 앞에 있는 목적어는 에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게 뭐뭐를 이렇게 하시면 그들은 내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시면 5형식은요. 네, 보시면 내가 이 말이죠. 네. 보시면 find 발견했습니다. 네, 보시면 그가 현명하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원래는 나는 알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를 발견했습니다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를 발견했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그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현명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 4, 5형식의 특성은 전부 다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남이 와요. 남. 주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남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타동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자동사는 스스로 자거든요. 그 스스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어 스스로만 움직이는 거지만 이 타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남을 움직이는 거예요. 남. 그 남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남을 움직이는 동사가 타동사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자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5형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5가지 형식 말고 다른 형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다 내가 이런 문장이 왔을 때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고 간접이고 직접이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구나 이렇게 딱딱 끊을 수만 있으면 영어는 다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5형식을 보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이문을 들어드렸지만 이 주어 자리에 도대체 누가 오는지
각각 굉장히 핵심인데 여기 누가 오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품사라는 걸 보셔야 돼요. 네. 자, 문장 오형식, 일단 문장 오형식을 정의하셨고요. 아, 이 5가지 형식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라고 정의하셨고, 네. 그 다음 보세요. 뭐 안 보일 것 같아. 그냥 와. 괜찮아. 그냥 편하게 와도 돼. 자, 보시면 상품사가 뭐가 있냐면, 네, 명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 형용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 부사가 있습니다. 네, 명사, 형용사, 부사 없이는 영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알지만 명사는 none이라고 해서 n이라는 표시를 해요. none. 그 다음 보시면 형용사는 adjective에서 보시면 보통 이제 a라고 하죠. adverb을 위해서 보시면 이거는 ad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사 이렇게 저렇게 오형식 틀이 있고 그걸 채워주는 애들이 명사, 형용사, 부사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명사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명사는 정말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이름 명자예요. 사물에 이름 붙인 게 명사예요. 그래서 이 명사와 사물에 이름 붙인 거 알겠는데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주어 역할을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그러면 다 저 명사가 채웁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주어 자리에 누가 오냐면 문장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이 주어 자리에 누가 옵니까? 명사가 온다는 겁니다. 이 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옵니까? 네, 명사가 여기 오죠. 이 목적어 자리 이거 품사가 명사입니까? 네, 명사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옵니까? 네, 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오형식의 틀을 배우셨는데 이 문장 오형식에서 동사만 빼고 나머지를 다 채울 수 있는 게 명사예요. 그만큼 명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명사가 그럼 사물의 이름인데 그 이름만 가지고 저 역할을 다 합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이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말이 그렇지 이제 명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순수 명사 있거든요. 네, 그래 영어에서는 한 번 나온 명사를 또 쓰면 싫어해요. 그래서 대명사가 있고요. 또 영어에서는 투정사의 명사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보시면 동명사라는 게 있어요. 동명사 본질이 명사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애들이 저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호 자리를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특히 이때 명사라고 했을 때 이 명사는 네, 우리가 사물에 뭐 지우개, 칠판, 전등, 책상, 뭐 교탁, 또 교당, 이렇게 강당, 뭐 이런 것들 이름 붙이잖아요. 교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찰반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검정고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다른 직렬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 이렇게 딱 공부하신 분들이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각각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네, 집합명사라고 해요. 집합에 이름을 붙인 게 집합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개인의 이름이 있잖아요. 또 이 학원의 이름이라든가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하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름. 그다음 여러분이나 나나 형태는 없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 지혜 뭐 이런 거 보시면 그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형태는 없어. 그런 것들이 추상이에요. 그다음 보시면 유리, 네, 또 보시면 나무, 뭐 또 보시면 물, 또 이런 것들은 사실 만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쓸 수는 없거든요. 네, 물질의 원재를 이루죠. 네, 그런 걸 물질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명사는 뭐예요? 라는데 영어가 조금 대명사는 좀 발달된 편이에요. 우리보다는. 우리는 뭐 별 그런 개념을 그렇게 뚜렷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영어에서는 맨 처음에 메어리야. 메어리가 학교 갔다. 그래서 친구를 만났다. 뭐 이랬을 때 끝까지 우리는 메어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메어리를 계속 쓰는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she로 바뀌어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명사라는 건 한 번 나온 명사를 또 쓰고 쉬라는 거야. 그 다른 말로 바꿔요. 그래서 뭐 인칭 대명사라 해서 쉬라든가, 네, 히라든가, 이시라든가, 뭐 또 유라든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면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네, 지시 대명사에서 뭐 한 번 나오고 또 쓰고 싫으니까 this라든가, that이라든가, 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hat이라든가, those라든가, one이라든가, 네, ones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라든가, 부정 대명사라든가, 지시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나온 명사를 또 쓰면 싫은 거야. 영어에선 그래서 한 번 메어리면 끝까지 메어리가 아니에요. 계속 나와 다른 이름으로 나와. 메어리하고 탐이었어요. 첫째 줄엔 메어리하고 탐이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줄엔 데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는 일본의 기후랑 달라 이랬을 때 우리나라 기후하면 climate of Korea지만 그 다음에 이제 climate of Japan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climate를 또 쓰고 싫어. 그래가지고 those of, 뭐 that of Japan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투정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to를 붙여가지고 명사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놓고 목적어 자리에 놓고 보호 자리에 놓는 겁니다. 동명사는 뭐예요? 네, 동사에다 ing를 붙여요. 그래서 동사에 ing 붙여가지고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일단 명사 절이거든요. 이거 절이 뭐야? 이제 절이. 처음으로 보셨는데 절이라는 건 여기 1형식부터 5형식을 충족을 하면 절이에요. 네,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절이에요. 절. 그래서 최소한 뭐냐면 제일 작은 게 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작은 게 이잖아요. 최소한 요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절이고 그래서 최소한 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면 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최소한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면 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사절하고 절하고는 달라요. 그냥 절은 주어 동사만 있으면 돼. 근데 명사절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앞에 나 명사절이거든 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표시에 접속사도 오고 관계사도 오기도 하고 네, 보시면 의문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갖춰있으면 절이고요. 주어 동사가 갖춰있지 않으면 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투정사하고 동명사 있잖아요. 이것들은 구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여러분. 주어 동사는 아닌데 이제 의미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이 명사하고 대명사는 그냥 단어라고 해요. 네,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딸랑 그 단어 하나만 있어서 단어라고 하고 쟤는 구라고 하고 얘는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명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사를 모르고는 문장 오형식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야말로 명사야말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여기를 채워주는 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명사를 꼭 여기 동사 빼고 명사를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활용을 안 보시면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니까 네, 제가 실제로 쟤네들이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호 역할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보시면 보통 명사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주어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 이런 것들이 주어 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ry, 메어리는 is입니다. student,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ry가 주어, is가 동사, 주격보거든요. 네, 보세요. 주격보 자리 이렇게 명사 같고요.
학생이다. 명사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보호자리.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he 그런 이다. 네, brave 용감하다. 네, 지금 보시면 주어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시면 to learn English 동사잖아요. 동사에 to를 붙였죠. 네, 영어 배우는 거는 is important 중요해요. 영어를 배우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하고요. 동사고요. 네, 주격보호입니다. 보통은요, 그 동사가 성질 안 버려요. 그래가지고 툴런만 딸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런도 이게 뭐뭐를 배우다거든요. 혼자 배우다가 하는 게 아니라 뭐뭐를 해당이 되는 이 목적 잉글리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is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I love, 난 좋아하거든. Take a walk, 나 산책하는 거 좋아해. 네, 보시면 I love, 나는 좋아해. 산책하는 거 좋아해. 주어고요, 동사고요,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명사보다는 투부정사 하면은 동작과 관련된 걸 알 수 있어요. 동사에 to를 붙였으니까. 그렇죠? 네. 떠나볼까요? studying hard. 공부 열심히 하는 건 is easy. 쉬워요. studying hard가 주어요. is가 동사고요. 네. is가 주격보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쉬운 일이야. 이렇게 우리 속으로는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뭐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어 자리에 ing가 온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게 동명사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쉬워.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어 자리에 보호 자리에 이렇게 보시면 명사 있고 대명사 있고 투부정사 있고 또 주어 자리에 ing가 있거든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얘네들이 한다라는 거죠. 네,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를 보신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네. 그럼 이제 남는 거 명사절이네. 네, 명사절 한번 봅시다. 네. That the earth is round. 네. 자, 지금 이때 진짜 동사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is가 진짜 동사죠. 그래서 is입니다. true, 사실이에요. 자, 근데 뭐가 사실인데 이만큼이 주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네,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다이 명사인데 속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는 이다, 둥글다, 절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난 절이거든, 명사절이거든 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둥근 건 사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물론 여러분 지금 사실 주어라는 건 사람으로 치면 머리인데 저 명사절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해요. 너무 머리가 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걸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It is true. 그건 사실이에요. 데드야. The earth is round. 네, 지구가 둥근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앞에 있는 is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가주어라고 하고, 그렇죠? 네, 여기 나온 데드야도 네, 진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진주어라도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역할하는 절이니까 우리가 명사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to learn English도 사실 사람으로 치면 주어인데 조금 큰 편이잖아. 그치? 머리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를 바꿀 수 있냐면
네,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그게 중요해요. 뭐가? To learn English. 네,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 to야가 진주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장 오형식의 핵심이 주어, 주어, 주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요. 그걸 차지한 애들이 바로 뭐다? 여기 나가는 애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문제는 없는데요. 조금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명사절이에요. 시험에 나옵니까? 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명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좀 정리를 하시는데 명사절을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하시긴 해요. 근데 한 번쯤은 명사절이다 라고 했을 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명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은 말씀드렸지만 하는 역할이 남을 수식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절 앞에요. 나 명사절이거든 하는 징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들어오는 게 접속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사가 있고요. 또 보시면 네,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요즘에 핫 이슈가 뭐냐면 명사절을 얘네들이 유도하는 건 알겠는데 요때 요 순서, 이렇게 주어 동사는 평서문. 평상시 우리가 1장부터 5형식까지 보신 것처럼 주어 동사, 주격보 이렇게 순서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평서문 어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인 평서문 어순으로 꼭 써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에 잘 나온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또 같이 풀고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야, 나 명사절인데 명사절 유도하는 접사인데 뭐냐면 대타고 if하고 외도야. 나 명사절 유도하는 애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의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신 명사절은 명사절인데 대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오면 내용 자체가 확실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확실한 내용이 들어올 때 요 if하고 whether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약간 내용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네, 그런지 아닌지 약간 불확실하죠. 네. 근데 얘네들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론 접속사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요 뒤에 네, 완벽한 문장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완벽한 문장이 뭐예요? 이 말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잘 갖춘 1형식부터 5형식 중에서 하나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시 말해서 뭐 문장에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호가 없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 문장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단 여기서 하나 약점이 있는데요. 이 if 있죠, if. 얘는 주어 역할을 못해요. 보호 역할을 못해요.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합니다. 난 다 좋은데 나 명사절을 맡거든. 근데 나는 주어 역할 못하고 보호 역할 못해. 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하거든 하는 게 if예요. 해서 어떡합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어떤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if 다음에 o 하나를 붙여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x예요. 영어에서는 if 다음에 o 하나를 원래 안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토익이나 이런 쪽에서 구어체 쪽에서 인정하다 보니까 요즘 x가 아니라 세모 정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다른 문장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if 하나 원래 이게 x인데요.
다른 문장이 다 틀렸어. 근데 if 하나씩 하나 있어. 그럼 그 맞는 거로 봐달라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상대적으로 봐달라. 자, whether는요. if하고 뜻은 같아요. if하고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 다 해요. 네. 모두 가능해요. 모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 다 가능해요. 그리고 whether와 not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if보다는 whether가 쓰임새가 더 많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야, 탐이 말이야. 키가 크다는 건 is true. 사실이야. 그래서 보시면 여기 탐이 주어거든요. 동사거든요. 폴 주격 보거든요. 그래서 야, 탐 키가 크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주어가 동사가 보호가 제대로 돼 있어. 완벽한 문장이 맞고요. 내용은 확실하거든요. 네. 우리 꼬맹이가 키가 갑자기 탁 커져가지고 지금 175가 됐어요. 갑자기 키가 커졌어. 우리 집에서 제일 크려고 그래, 걔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이래서, 야, 너 너무 빨리 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막 키가 커졌어요. 이거 완전히 뭐, 웬 초등생이 이렇게 키가 커. 그래가지고, 전 초등생 같지가 않아. 키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크지? 이러면서, 근데 걔가 빼빼 마르거든요? 먹는 게 다 키로 가나 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좀 약간 너무 커지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내 동생이 요즘에 뭐 애들 다 크니까 뭐 옛날하고 달라서 커지니까 놔두라고 막 이러는데요. 놔둬야지 그럼 어떡하겠어? 막 누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요즘에 좀 키가 커요. 그래가지고 막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막 말라가지고 키가 크니까 되게 좀 건들건들해 보이나? 왜 이래요? 약간 이렇게 이게 통통해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막 너무 꽉 말랐어. 꽉 마른 데다가 키가 크니까 막 흔들려. 그래가지고 불안하다 막 이러면서 요즘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뭐 내가는 걔가 키가 큰 걸 좀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 보니까. 약간 키가 크면 좀 남한테 위압적이 될 수 있대.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탐이 크다는 건 사실이야. 물론 이제 우리가 가져진조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좀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거예요. I don't know. 나는 몰라. If it rain. 이 rain이라는 게 비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비 내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 비가 올지 어떨지 몰라. tomorrow, 내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가 주어고요. don't know가 동사고요. 이 don't know가 뭐뭐를 모르다잖아. 그러니까 if야가 뭐뭐를에 해당이 되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이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야. 내가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if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지 어떨지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장 완벽합니까? 완벽하죠. 날씨를 가리키는 비인칭 주어잖아. 그래서 이시 will rain 비 올 거다. tomorrow 내일.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비 내리다 이런 뜻이니까 완벽해요. 그래서 명사절을 유도할 때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말씀드렸지만 저 외도와 나서 뭐 다 써요. 다 쓰니까 문제 없는데 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한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접속사가 명사절 유도하는 걸 보셨어요. 좀 쉬었다가 머리 아프시니까 이제 관계사하고 접속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이해되세요? 말 빨라요? 우리 학생들 말 빨라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두시면 되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